여러분들, 이건 알리에서 1000개 이상의 판매, 4.2점의 리뷰, 약 2만원에 판매되는 S6라는 드론입니다. 이건 무려 10,000개 이상의 판매, 4.9점의 리뷰, 약 2만원에 판매되는 E99 프로입니다. 근데 이건 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과연 이딴 걸 왜 사는지, 어디에 쓰는 건지 오늘 이 드론을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진짜 뭐 왜 사지? 그럼 이 생각 하실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 일단 드론에 대해서 이제 쉽게 제가 좀 아는 거 나불거려 볼게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TV에서 보신 거 있잖아요. 이런 잔잔한 풍경 보신 적 있죠? 이런 항공샷.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게 센서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드론에 센서가 사방으로 다 붙어 있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막 피하고 막 조정도 앱으로 막 터치만 딱 하면 지가 알아서 가서 막 찍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게 센서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FPV 뭐 고글 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되게 출력이 세가지고 막 되게 액티비티한, 갑자기 쑥 갔다가 쑥 움직였다가 막 뚝 떨어졌다가 막 스포츠 같은 거 할 때 막 멋있게 막 드론 레이싱 막 이런 거 하는 거, 익스트림한 조작이 힘들어서 시뮬레이션까지 깔아가지고 막 이렇게 연습하는, 커스텀도 막 가능한 이런 FPV 드론이라는 게 막 있어요. 드론이라는 게 가격이 겁나 비싸단 말이에요. 맞죠? 뭐 오즈모, 포켓3, 액션캠 만드는 그 DJI라는 회사가 드론 세계 1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중국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새끼들은 뭔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얘가 토이 드론이래. 토이 드론. 장난감 드론이라는 거잖아요. 장난감 드론이라는 거 알겠는데 10,000개 이상의 판매 평이 이렇게 좋은지, 광고에다가 4K라고 막 해놓고. 이 새끼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이런 멋있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4K의 E99 프로, 8K의 S6를 가지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촬영을 할 때 그 원스톱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원스톱이라는 어플을 보면은 그 내가 있는 지역이 뭐 승인을 받냐 안 받냐, 드론 날릴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알려주는 거고, 승인이 불필요인 지역이어도 촬영 신청만이라도 꼭 하세요. 이게 촬영을 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여부를 알려주거든요. 그 기간 뭐 1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자, 이제 촬영 준비를 합니다. 카메라는 설명대로 듀얼 카메라였지만 분명 SD카드 슬롯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와, 이게 분리가 되네? SD카드가? 어디다 끼는 거, SD카드? SD카드 끼우는 곳은 보이지 않았고, E99 프로 또한 듀얼 카메라였지만 다 뜯어봐도 SD카드 슬롯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앵거스? 이거 핸드폰으로 촬영되나봐요. 바로 해볼게 이거. 생각보다 드론 촬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영향이 있었지만 여러 시도 끝에 저도 유명한 유튜버들의 이런 드론샷을 찍어 건져봤습니다. 그림자 보이죠? 전 이렇게 찍지 않았거든요. 이 정면도 찍어봤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광고에서 보여준 카메라의 기능은 쓰레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왜 구입하는 것이고 어디에 사용하는 용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전문가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플라이 송쌤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드론의 기초라든지 뭐 드론 강연, 뭐 항공 촬영, 기관이나 뭐 학생들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군데 이제 초보자분들 이제 드론을 배우는. 그럼 문의도 받으시는 거죠?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문의 주세요. 네. 제가 알리에서 이 드론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걸 왜 사냐? 이게 저희 오늘 궁금점이거든요. 드론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얘는 이제 FPV용 드론, 아바타라는 드론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얘가 200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매빅 3 프로라는 제품이고, 얘는 뭐 방송이나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도 얘를 씁니다. 드론을 입문하신다 하면은 이걸 추천을 많이 드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자격증도 필요 없고 그냥 가격대도 합리적인 가격대? 140 정도? 방금 합리적인 가격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게 그 가격입니다. 100만 원대가 이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해야죠. 근데 얘는 2만 원이에요. 2만. 왜 사는 거예요? 더 이제 비싼 드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셔져도 사실 부담이 없으니까 조종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DJI로 연습을 한다는 거는 전 제 생각에는 그게 있거든요. 스틱의 감도, 네네네. 이런 디테일들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차이는 있죠. 네, 이걸로 입문했을 때 높은 확률로 99.8%의 확률로 2주일 안에 사고가 납니다. 저 여기서 반론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미니를 써봤어요. 패드에다가 터치로만 딱 하면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맞아요. 굳이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 드론으로 입문을 했을 때 이게 너무 잘 날고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자동으로 날다가 여기 옆에가 나무야. 그럼 이게 멈춰서 조종을 해줘야 되잖아, 조작을. 이런 거를 할 줄 모른다는 거죠. 드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나 드론으로 사진 찍고 싶어 막 이렇게 인터넷 싹 봤는데 얘가 4K 발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싼데? 심지어 이게 2만 원이지만 좀 10만 원대 좀 애매한 가격. 보셨죠? 뭔지 알아요. 위아래로 진짜 카메라 돌려가지고 네. 그거 진짜 솔깃하거든요. 10만 원대면 그래도 성능은 하지 않을까. 제 의견에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0만 원대 알리 드론은 그냥 무조건 그냥 돈 버리는 거야. 2만 원대는 괜찮다 근데. 2만 원대는 이제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연습용으로는 무조건 한 3만 원 안쪽. 이 5만 원, 10만 원짜리가 5만 원, 10만 원에 값어치를 못 해요. 그냥 2만 원이나 뭐 5만 원이나 똑같습니다. 많이 의뢰가 왔는데 이거를 매일 와요. 막 사달라. 관심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드론은 모르지만 관심 있는 건데 평도 좋아요. 광고가 어떻게 돼 있냐? 과연 전문가는 이 스펙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물어보았습니다. 1800mA인데 8분에서 12분. 8분에서 12분. 예, 4K 듀얼 카메라. S6라는 일단 8K 8K. 듀얼 카메라. 여기서는 1800mAh라고 하는데 네네네. 비행 시간이 15분에서 20분이래요. 예, 여기까지는 좀 신뢰가 되시나요? 아니요. 자신의 드론으로는 이미 적응하여 잘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한 저는 과연 이 드론으로는 조종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부탁드려봤습니다. 방다. 실내가 너무 좁아 이 드론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지만 같이 또 완벽하게 해야 돼. 아니 제 거를 저는 여기서 날릴 수 있지만 행군님. 갑자기 도발하는 전문가 뭐죠?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만 야외에서 검증을 부탁드렸습니다. 안돼. 이 토이 드론은 뒤틀릴 정도의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조종을 배우기 위해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드론을 날리는 게 모드 1에서 4까지 있어요. 스틱은 두 개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 이 모드 2 같은 경우는 이 스틱을 위로 올리면 스로틀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모드 1은 스로틀이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 스틱의 배치에 따라서 1, 2, 3, 4가 나뉘어요. 범용적으로 쓰이는 게 모드 2예요. 왼쪽 스틱을 스로틀이라 그래요. 스로틀. 그래서 상승, 하강.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내면 그걸 러더라 그러는데 얘는 드론이 회전을 해요. 회전. 쉽게 정리해서 이 왼손의 스틱을 앞방향으로 꺾으면 드론이 상승을 하고 반대로 뒷방향으로 꺾으면 드론이 하강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스틱을 왼쪽 방향으로 꺾으면 이 앞을 보고 있던 드론이 왼쪽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데 이걸 러더라고 한대요. 그리고 오른쪽 스틱은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하면 뒤로 오는 그런 방향을 조정하는 영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거를 기본으로 했을 때 앞을 보는 거랑 왼쪽을 보고 있을 때 나랑 마주 보고 있을 때 오른쪽 보고 있을 때 제어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면 호버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놓는 거죠. 제일 처음 배우는 내용이에요. 사면 호버링. 이 사면 호버링은 쉽게 설명해서 내 시야의 기준으로 드론이 나와 같은 앞을 보고 있을 때 오른손의 방향을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지만 반대로 드론이 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을 전진시키려면 오른손을 뒤쪽으로 당겨야 드론이 전진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드론이 앞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뒤든 이 네 개의 방향에서 자유롭게 방향을 익히는 것이 사면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조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원주 비행, 팔자 비행 이런 걸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팔자 비행까지만 하면은 솔직히 더 배울 게 없어. 여기까지만 일단 하는 게 숙제입니다. 사면 호버링이 그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설명까지 할까요? 오른쪽. 저는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좀 이리로 다시 끌고 오시고 왼쪽으로 끌고 오시면 왼쪽. 잠깐만. 오른손에 왼쪽. 잠깐만. 오른손을 왼쪽으로. 와, 어렵다. 쉽지 않아. 아니야, 쉬워. 이거 오늘 안에 끝나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10분이면 해요. 그렇게 10분 동안 배워보니 정말로 이건 좀 느낌이 온다, 이거는. 느낌 왔어요? 네, 좀 떨어지네. 여기 해볼게요.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이요? 아니지. 앞으로. 안 된다니까. 뭐지? 잠깐만. 오늘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렇게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팔자 비행을 마스터를 하면 드론으로 이렇게 턴을 해서 통과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과 같은 도발을 해보았습니다. 가능해요? 이걸로 조그만 거 말고 이걸로. 이거 말고? 네, 이걸로. 이걸로? 네. 가능할걸요? 전문가의 표정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어디 가죠? 잠시만요. 얘 좀 말을 안 듣네. 네, 말 안 들어요. 얘. 그만큼 어렵다는 걸 수도. 이게 네. 다 좋은데 거리감이 좀 없어가지고. 지금까진 장난이었는지 갑자기 그는 진지한 모습으로 경로를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는 듯 했습니다. 지금 감이 익히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바로 갈게요. 이거 성공 아니에요? 나왔는데? 성공. 나왔는데? 나왔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 아니에요? 편집해드릴까요? 아니 뭐 진짜 마지막. 그는 그렇게 드론을 내려놓았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좀 낮아요. 낮아서. 네. 혹시 이걸로 가능한가요? 이거 조그만 걸로? 아니 이거는 네. 눈 감고도 하죠. 눈 감고도. 눈 감고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뭐 그냥. 우와. 이거는 쉽습니다. 이거 뭐 여기서도. 우와. 정말 전문가의 말대로 드론의 크기에 비해 낮은 장애물로 인해 안 되었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정말 이걸로 할 수 없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얘는 안 돼.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되나요? 연습하면 돼요. 제가 이거 성공하면은 네. 인정해 주신. 당연하죠. 지금부터 며칠이 걸릴지 아니 몇 주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컨텐츠의 목적인 이 토이 드론으로 사면 오버링, 원주 비행, 팔자 비행을 마스터해서 장애물까지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상을 끝낼 수 있잖아요. 나이스. 다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일단 사면 호버링은 개뿔, 정면에서 유지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종기의 감도가 몸에 너무 안 익어가지고 이것부터 적응을 하자마자 바로 드론을 왼쪽으로 돌린 상태로 왼쪽 호버링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이 방향에서 앞으로 왼쪽 오른쪽 뒤로. 근데 이게 몸이 돌아가도 이렇게 야 이게 안 돼요. 봐봐요. 배터리도 겁나 짧지만 일단 전 2개니까 얘가 힘이 확실히 세요. 좋아 이거지. 여기서 이게 왼쪽 앞으로 가 뭐야. 오, 존나 멋있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 어디가. 아니야. 진짜 개 어려워요. 그래도 안 부서지긴 하면서 좀 내구성은 좋은데 너무 세요. 출력이 너무 빨라요, 얘. 살짝만 건드려도 푹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2일차에선 드디어 왼쪽 방향 호버링에서 길게 유지하며 버티는 최대 시간을 찍었지만 와, 뭔가 물체 옆에 있으면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이게 앞으로, 뒤로, 오른쪽? 알 것 같아. 뭔가를 깨닫고 조금씩 감을 잡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 끝에 2일차에서는 손에 올려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각 방향의 컨트롤에 적응은 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물체에 있는 곳에서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3일이면 된다 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날리다가 이제 얘가 갑자기 막 소리 압박 있다? 너무 무서워 진짜. 이게 뭔 장난감이야 이게. 너무 무서운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의심을 하면 성장을 못해요. 이게 앞이야, 이게 뒤야. 그다음에 좌우까지 알았어. 그래도 좀 괜찮으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니라고요? 그렇게 3일차도 똑같은 연습을 하였지만 하도 바가 돼서 그런지 이 99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터리와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과 스로틀을 올려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망가졌나 벌써? 외관은 멀쩡하거든요. 아,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거. 이런 저 같은 허접에게는 진짜 완전 너무 스트레스다 지금 이거. 아, 열받아. 저도 이거 구입했습니다. 이거 당근으로 플라잉팡 치니까 많이 나와요 이거. 아, 한번 해볼까 이거? 지금 옆으로 돌렸거든요. 나이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좀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얘네들은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 오면 너무 무서워. 이게 있어요. 위압감이 있어요 막. 근데 얘는 이게 무서울,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실내는 좀 장애물이 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가구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걸로 하기에는 초보자가 힘들 수가 있다. 계속 이걸로 연습을 시켜주셨거든요. 1차적으로 얘로 한번 빨리 적응을 해보고 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세워라 내어라 할 순 없잖아요. 드론이 작아서 그런지 확실히 조종은 편합니다. 저 의자 밑으로 가볼까 한번? 그리고 날개도 가드가 있어서 과감한 시도를 하는 행동까지 생겼습니다. 오, 봤죠 여러분? 그래도 좀 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 중간중간 짬이 날 때마다 연습을 하다 보니 원주 비행의 감을 익히게 되었고 8자 비행까지 조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건 그냥 연습용일 뿐 중요한 건 이 드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테라스에서 연습을 시도했지만 와, 바람 못 버틴대. 바람 때문에 생각보다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봤죠 여러분들? 바람이 못 버티는데? 오케이, 바람 안 불어, 바람 안 불어. 잘 봐요. 네네네네. 어디가? 아니 제가 땡긴 거예요. 저한테 오라고 땡긴 건데 이제 저는 이 책상에서 해도 야 가라. 실수. 더 멋있는 거 보여줄까요? 샤. 이야, 이 바람을 안 불었으면 제가 이렇게 싹 해주고 보여드리는 그게 아쉽네. 날아갈 뻔했어. 와, 조심해야 돼. 아, 지금 건들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때요? 얘는 이제 스틱을 살짝만 움직여도 얼음이 미끄러지듯이 쭉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좌우 밸런스 맞추는 버튼이 있는데도 이것도 안 통해요. S6는 그래도 이거 톡 건들면 톡 나가긴 하는데 얘는 톡 건드려도 그냥 쑥 미끄러지니까 야, S6가 오히려 더 편해요. 아, 이제 7, 8 된 것 같은데 저 원형 비행, S자 비행 막 이런 거 있죠? 손 한번 풀어주고 이 정도입니다. 성장했다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넘는 겁니다. 와, 끝났다. 와, 성공했다. 너무 성장한 것 같아 진짜. 그렇게 토이드론의 긴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정말 연습을 위한 용도로는 좋았지만 사실 저는 전쟁에 나온 드론을 보고 충격을 받아 드론에 관심이 생겼고 그중 충격적이었던 건 총으로 드론을 맞출 수 없다 라는 내용에 대한 의구심과 궁금증으로 이 컨텐츠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사격장의 섭외는 실패하였지만 과연 드론을 맞추기가 힘든 걸까? 이제야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구와 똑같이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진행을 하고 저는 변화구를 사용하여 타자를 속일 겁니다. 촉으로 이 99을 선택하였습니다. 조종에는 딜레이가 있지만 출력이 약해서 바람에 취약해가지고 이런 미끄러지는 무빙이 가능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별점은 2점이에요. 그렇게 저는 가볍게 위에서 아래로 꽂는 스트레이트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직진으로 가다가 러더를 사용해 궤적을 틀어버리는 슬라이더로 속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작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E99 프로는 허무하게 우리 곁을 떠났고 이제 남은 건 S6 하나인데 과연 조종으로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확실히 E99보다 출력이 세고 조종 반응이 빠릿합니다. 이 부스트 모양 같은 게 있는데 기분상 빨라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었고 실내에서는 날리기 부담스러운 드론입니다. 개인적인 별점은 4점이에요. 이번에는 반응이 빠른 드론이기에 너클 같은 느낌을 주다가 밖으로 스트레이트를 줬습니다. 아니 제대로 쓴 거예요. 이번엔 E99 프로로 실패한 작전으로 가겠습니다. 직진으로 가다가 러더를 이용해 꺾이는 슬라이더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낮은 스트레이트입니다. 아 이거 패배. 못 쳐. 겨우 S6는 살아남았고 전문가가 말한 토이 드론에 대한 제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입문자에게는 이 두 드론보다 실내에서 날리기 편한 작은 플라잉판 같은 드론을 추천드리며 이 연습을 끝낸 저는 이제 다들 나이스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